안녕하십니까. 이슈노의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정오 범죄와 정오 발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대개서나마 고민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팬데믹도 그렇습니다만은 한인 커뮤니티는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변호사들 그리고 또 이런 그 비영리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충분히 지금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시위도 나가고 그리고 정치인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참여센터도 정오범죄 한라인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46-4502-8603 네, 저희들이 요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리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호사가 이제 그 인테이크를 하고요. 그러면은 뭐 사건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 그다음에 또 어떤 형태의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재산상 또는 신체적 피해가 있었느냐 그리고 사건의 고발이나 고소가 됐느냐 그럼 앞으로 이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가해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자로서 검찰을 도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형사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절차라든지 진행 과정을 모니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돕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The Alliance for Asian American Justice에서 민사소송까지도 지금 대행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이그 재산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입었다 그 정오 범죄로 인해서 자,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런 단체와 연계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보는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센터에서 말한 대형 매뉴얼. 네, 요즘에 처음에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네, 한번 좀 참조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오 범죄, 정오 발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오 발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정말 이슈가 많이 되는 정오 범죄입니다. 4년 전만 해도 뭐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정오 발언, 정오 범죄 대책 메뉴를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글쎄요, 뭐 정오 발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위를 넘어서 정오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아시안 그 범죄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다른 뭐 헤이 크라임은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안에 대한 범죄는 149%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시안 커뮤니티뿐만 아니고 아시안 커뮤니티가 속해 있는 미국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연방, 주, 그다음에 거리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슈를 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범죄화된 이 정오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정오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오 범죄를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는 제형 법정주의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형벌을 줘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범죄를 위반했을 때, 범죄를 지었을 때만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잘 이해를 하면은 이 우리가 아틀란타 총격 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범죄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교라든지 인종, 국가, 국적, 성별, 개인 정체성, 신체적 조건. 자, 이것이 이유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편견이 돼야 되고 이것이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 편견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그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 야만 정오 범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편견, 종교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밝히고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초기 단계에서는 헤이 크라임으로 기소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 네, 그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이 크라임을 법원에서 증명을 하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 이 증명의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민사소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돈을 꾸고 갔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을 선임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증거를 내놓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민사소송은 내가 51% 증명력을 가지면 이깁니다. 1%만 더 증명력이 있으면 재판부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형사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형벌을 국민에게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 정한 범죄를 위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배심원을 통해서 이제 유죄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스탠다드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는 beyond reasonable doub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에서 51%가 아니고 좀 심하게 생각하면은 99%를 범죄를 증명을 해야지만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백인 경찰이 지금 이제 재판을 끝내고 이 딜리버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배심원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이 증거를 가지고 실제 그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목을 이렇게 이제 숨을 못 쉬게 죽였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의아스러운 거죠. 뭐 예를 들면 검사가 조금 증명력이 뭐 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디펜스 어터니 그러니까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조금 더 그에 대한 반증 증거를 잘 제출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나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짜 그 고의를 가지고 살해를 했느냐. 자, 그럴 경우에 한 명이라도 길티를 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미스트라이 됩니다. 예, 이게 헝주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12 Angry Men이라는 어떤 옛날 영화도 보면은 뭐 그런 배심원을 다루는 영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명이라도 제출된 증거, 검찰이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말하기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99%의 증명력을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백인 경찰이 사실 그 유죄로 인정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아틀란타 총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헤이 크라임으로서 초장부터 초기부터 이제 기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 그런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아틀란타 총격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그냥 아시안들을 다 타겟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기소를 헤이 크라임을 안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편견에 대한 캐러고리를 말씀드렸거든요. 인종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단순히 여성이라는 것 또는 피해자가 아시안이라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이라든지 뭐 기록이라든지 SNS라든지 또는 뭐 전문가의 증언이라든지 또는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합을 해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이제 그 배심원들이 봤을 때에 아 이거는 헤이 크라임 맞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헤이 크라임을 소위 기소를 남발할 경우에는 그거를 담당하는 판사라든지 배심원들이 이게 원래부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꾸 헤이 크라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가해자를 이제 가중처벌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이러한 그 법적인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헤이 크라임으로 구성을 못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구나. 네, 이렇게 한번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헤이 크라임 같은 경우는 이 범죄인데요. 뭐 워낙에 이제 국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주라든지 카운티에서 기소를 안 해요. 일반 범죄로 기소를 하고 헤이 크라임으로 구성 안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FBI라든지 법무부에서 별도로 연방형사법원에다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지역에서 사실 헤이 크라임으로 이제 구성이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제 연방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그 헤이 크라임으로의 어떤 기소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정오 범죄를 이해를 할 때 생각보다는 기소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는 더더욱이 낮았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재판상 이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도 있겠고, 그리고 이 사법 당국에서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기소 의지가 부족한 면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로컬에서는 이 헤이 크라임을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내서 성소 판결을 받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안 해본 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잘 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 헤이 크라임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많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명백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랠리라든지 목소리를 높여서 그 다음에 지역 사회와 연대하고 그 다음에 언론과 연대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과 연대해서 이것이 충분히 헤이 크라임으로 분류돼서 재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요구하는 게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실제 우리가 정오 범죄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뭐 영어도 뭐 힘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911에 전화했을 때에 바로 특별한 절차 없이 뭐 한국말로 이렇게 충분히 이제 그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헤이 크라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초등학교부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리노이 한 주에는 이번 사건 때문에 한 유닛, 한 유닛을 이 아시안 아메리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꼭 커리큘럼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법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어떤 제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헤이 크라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견이 기본적으로 그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우리가 미국 사람으로서 여러 다인종이 모여서 사는 이런 다양성, 뭐 많은 다양성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어떤 이해가 넓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른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뭐 좀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런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히스토리라든지 또는 헤이 크라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교육이 일어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오 범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조금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오 발언 같은 경우는 뭐 옆에 있는 분한테 도움을 청하다든지 셀폰을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정오 범죄는 정오 범죄입니다. 정오 범죄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정오 발언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정오 범죄는 이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손괴를 당했다든지 뭐 주거 침입을 당했다든지 또는 살해를 당했다든지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희롱을 당했다든지. 근데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편견이 이제 들어온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911으로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FBI에 접수되어 있는 그 통계를 봤을 때에 50% 이상이 이 소위 말하는 신고가 안 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25만 건 정도가 지금 뭐 헤이 스피치라든지 헤이 크라임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0만 건이 미국 전체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지역 경찰 911 신고를 바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을 것 같으면은 신고를 하더라도 FBI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FBI 팁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1-800고요. 225-5324 여기 전화하시면은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도 FBI에 연락을 하면은 FBI에서 그 접수된 거를 통계화합니다. 자,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911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FBI까지 신고하는 요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장에서 뭐 내가 폭행을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다른 제3자가 뭐 이렇게 정오범죄에 이제 피해를 당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셀폰만 찍고 계신 분이 많아요. 전화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네, 전화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셀폰을 찍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당황하기 때문에 뭐 셀폰도 안 찍고 신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셀폰을 켜서 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경찰이 오면은 그러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좀 준비는 꼭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911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 내용이 100%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TV에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맨 처음에 틀어주는 게 그 신고한 내용들을 틀어줍니다. 그 디스패처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응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911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녹음이 나중에 어떤 그 기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형사재판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신고받은 뭐 경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법원에 가가지고 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911을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팁을 좀 말씀드리면 신고를 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장에서 이제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한 명만 전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911에 같이 전화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사법당국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명이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전화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접수가 더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라이어티가 생깁니다. 우선순위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전화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경찰이 빨리 이거를 픽업을 해서 인원을 배치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전화하지 마시고 거기 계신 분들이 여러 명들이 같이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911에 전화를 할 때 특히 한국 분들은 뭐 영어가 불편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뭐 경찰들이 뭐 아무리 이제 뭐 우리를 도와준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은 늘 이런 접수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말로 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신고를 했는데 영어가 굉장히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Korean please. 자, 요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Korean please. 실제적으로 이 경찰들이 이런 인테이크를 받을 때, 신고를 받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랭귀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랭귀지를 하는 경찰이나 담당자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코리안이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혹시 영어가 안 될 경우에는 Korean Language Please라고 하면서 그 911을 받는 분이 바로 즉각적으로 한국말을 하는 그 접수하는 사람한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범죄라는 게 뭐 1시간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5분 만에 뭐 구탈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신고하면서 시간을 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범죄를 적극적으로 대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시는 분은 Korean Please에서 바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경찰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를 그렇게 한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연결이 되면은 현재 크라임이 진행 중이라고 반드시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Crime is in progress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 바로 경각심을 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이제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용의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 예를 들면은 칼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이제 경찰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현장범이고 그리고 무기를 지닌다는 얘기는 사람의 생명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경찰이 디스패치가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착의. 왜냐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오다가 뭐 그 가해자를 또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상착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침착하게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한 후에 이 길을 그냥 이렇게 그 현장을 떠나신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게 되면은 현장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신고한 사람도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들어와라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으면은 특히 헤이 크라임 같은 경우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서 어떤 동영상도 전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용의자의 어떤 인상착의라든지 사용한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뭐 이걸 찍고 있는데 뭐 이러면은 뭐 그 가해자가 침을 뱉었어요. 그럼 침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DNA입니다. DNA이기 때문에 그걸 닦지 말고 잘 또 보존을 하시고 그걸 또 전달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가해자가 특이한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몸동작을 한다든지 또는 뭐 머리카락을 뭐 떨어뜨리고 갔다든지 뭐 그런 경우 아니면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문신이라든지 또는 뭐 특이한 말투 그다음에 뭐 신장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요. 또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은 이 사건이 발생할 때 가해자가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써놓으면 좋습니다. 뭐 아니면 뭐 고백 투의 컨트리라든지 뭐 스피크 잉글리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를 적어놓고 그 모든 증거를 현장에 파견된 경찰한테 전달하는 것.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일제 때 뭐 순사들을 잡으러 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뭐 이 순사들을 겁내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경찰하고 이렇게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는데 특히 헤이 크라임은 그 피해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범죄가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자리를 뜨지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경찰하고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 위트니스가 됐다든지 또는 이어 위트니스 그러니까는 내가 그 뭐 범죄자가 그 용의자가 하는 말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직접 목격을 했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소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뭐 그렇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경찰과 잘 협조를 해서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뉴욕 같은 경우 duty to retreat 정오 범죄를 막기 위해서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과잉방어를 한다든지 뭐 굉장히 뭐 그 이런 그 기본적으로 사건이 끝났는데 그 용의자를 추격을 해가지고 말이지 좀 이렇게 구타를 해서 뭐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상징해 볼 수 있는데 너무 과잉한 경우에는 본인이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무리하게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은 생각보다는 이 신고한 이후에 이 가해자가 수배가 안 되고 체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체포가 됐다 할지라도 일반 범죄로 구성이 되어서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정인이었는데 그걸 전달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런 인종차별적인 반응도 있었고 충분히 증거가 될 만하고 또 CCTV도 있고 그런데 일반 범죄로 구성이 되어서 간다. 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좀 개인 혼자로서 이거를 하기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커뮤니티와 연결을 해서 뭐 저희 시민참여센터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인회로 연락한다든지 또는 뭐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 사건이고 또는 그런 증거도 있고 근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약간 좀 이 기소를 일반 범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대를 해서 좀 이러한 그 정오 범죄가 잘 기소가 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에 관한 팁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어떤 경찰이라든지 검찰 좀 우리가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이제 그런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SNS 에 올리고 그리고 실제 이제 고발도 되고 또는 뭐 그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뭐 신병도 확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신병 확보가 되는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정오 범죄로 기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뭐 몇월 며칠자에 이렇게 뭐 신고를 했는데 굉장히 뭐 이게 뭐 진행이 없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꼭 이 이제 사법 당국이라든지 검찰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제 태그를 해가지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시안 헤이 크라임 태스크 포스라든지 NYPD라든지 이런 데 태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태그를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좀 더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같이 해주면 아무래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좀 더 그 경각심을 가지고 헤이 크라임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헤이 크라임이 생기면 실제 트라우마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는 지금 우리 KCS라든지 또는 이 멘탈 헬스 부분에서 지원하는 또 그런 비영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좀 연락을 하셔서 좀 혼자서 이걸 풀어가지 말고 뭐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두려움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든지 뭐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비영리 단체 많이 있으니까 좀 연락을 해서 다 무료로 아마 저게 서비스를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중매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오범죄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뭐 노인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쪽에서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뭐 그런 이런 대처하는 그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노약자라든지 뭐 여성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좀 뭐 혼자 걸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뭐 조금 이렇게 그 뭐 이상한 사람이 따라가면서 뭐 시비를 건다. 이럴 경우에는 그거를 보고 같이 걸어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플러싱에 살고 맨하탄에 살고 뭐 팰리세이드 파크 살고 한국인이 많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히 취약한 정오범죄 취약한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걸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고요. 또 한인 여성분 중에 뉴욕에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본인이 이걸 이제 탁 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알게 돼가지고 벤모에다가 2,000불을 자기가 도네이션을 해서 벤모를 통해 가지고 혹시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너무 겁나서 뭐 일을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그 펀드를 쓸 수 있도록 예, 그런 또 아이디어를 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보니까 뭐 그 프로그램이 벌써 25만 불이 모여졌다고 하는 그런 또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에서 뭐 두려움을 뜬다든지 또는 너무 뭐 비난의 일조로 나간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뭐 여러 지금 커뮤니티에 보면 뭐 어떤 스페니시 친구라든지 또는 조선동포라든지 또는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뭐 식당이라든지 뭐 내일 가게라든지 다 여러 가지 인종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도 하고 뭐 성공하는 그런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자칫 그분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뭐 정오 범죄는 아니지만 뭐 정오 발언을 한 것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자녀분들이라든지 가족들도 이런 것들을 디너 테이블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랠리가 있을 때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 전달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미국 시민권자로서 또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어떤 그런 용기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CNB와 그다음에 시민참여센터에서 최근에 이제 정오범죄 때문에 2부작으로 지금 동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조금 더 타인족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끼리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인노의 최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